오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데요. 네, 콩나물 라인입니다. 콩나물쌤이 나서서 물어봐 드리는 라이브 인터뷰인데요. 오늘 콩나물 라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바로 이서윤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서윤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EBS 공채 강사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갈 때 이소연 선생님 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소연 선생님이랑 방송한다니까 되게 놀라워 하더라고요. TV 나오는 분이랑 같이 한다고. 네, 그렇게 하시고 좀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네. 좀 잘 보이긴 해볼게요. 초등생활 처방전 365.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약간 그거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 육아할 때 그 보는 그 노란 책 있잖아요. 삼성 출판사에서 각 가정마다 그 육아 필수 책, 약간 그런 느낌으로 초등 필수 책, 초등 아이를 기른다면 요 책 한 권 넣고 네, 필요한 질문들, 뭐 여러 가지 질문별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지도하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네요. 저의 헤어스타일 얘기가 요즘 제일 많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서윤쌤 사랑해요. 세훈쌤 너무 반가워요. 네,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여기 보니까 이제 휴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이다고. 네,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아침에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엄청나게 빨리 보냈어요. 제가 휴직하고 나서는 애 유치원을 한동안 계속 안 보냈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보내고 있는데 또 계속 늦게 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기싸움을 계속 하면서 오늘 이제 콩나물쌤이랑 같이 네, 라방 하려고 급히 보내놓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소영 선생님께서 이제 휴직 중이신데, 이제 아이도, 기르고 하시느라 바쁘신데, 또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야 잘 보이네요. 제가 이게 라이브 인터뷰가 처음인데, 프로그램이 양쪽으로 있고 처음 써보는 거라서 약간 미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 공부 로드맵, 초등 공부 이게 시키는 쭉 큰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해요. 근데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 그린다 그러면은 아이 공부 머리부터 좀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 머리가 선생님 뭘까요? 그리고 공부 머리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공부 머리가 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애들이 진짜 제 공부가 좀 타고난 게 있다. 재능이 있다. 이런 말로 일단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 머리를 길러준다. 이렇게 쓸 때는 뭔가 재능을 길러준다. 타고난 걸 길러준다라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뼈대에 우리가 어떤 스킬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기초 체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공부에 대한 기초 체력을 길러준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공부 머리라고 할 때는 공부에 대한 어떤 기초 체력을 길러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보면은 공부 머리가 좀 있다. 네, 공부에 기초 체력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부모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참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계속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부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싸우신다거나 자주,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자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도 그게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계속 그거를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네, 그쪽에 소모를 하게 되니까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진짜 그러냐, 그러지 않느냐라고 궁금해가지고 매년 담임을 할 때마다 가족관계 그림 심리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간단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제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건데요. 이제 가족들이랑 있었던 일을 그림을 그리는데 막 가족들이랑 같이 하는 그림을 그릴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요일 오후면은
꼭 지난주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혹은 뭐 자주 있었던 일을 그리다 보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음. 많았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랑 모두 같이 있다기보다 그림이 좀 밝은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두운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림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림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탁 떨어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어. 친구들도 있고요. 사람을 진짜 개미처럼 엄청나게 많이 그려 놓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다른 가족 구성원은 완전 개미만하게 그려 놓고 엄마랑 나만 엄청나게 크게 그려 놔요. 뭐 이렇게 해서 특이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 놓고 어떤 친구들은 가족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거실에 사물들만 가득 그려 놓은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제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인제 제가 매년 검사를 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검사를 하고 했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비율이 항상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느 정도 나올까?' 했더니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 네. 3분의 1 정도의 친구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24명이라고 친다면 한 8명 그 정도의 친구들이 가족들이랑 같이 하는 밝은 그림을 그렸고 그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음. 공부에 있어서도 좀 뭐 최상위권 무조건 최상위권이야 공부를 잘해 이렇다기보다는 네 의욕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 관계라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회적인 자본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랑 아이가 얼마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을 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공부에 있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네. 네. 공부머리를 이제 공부 기초 체력인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 가족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사람들 이거 마음이라는 게 공부는 되게 인지적인 행동인데 그 밑에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네. 불안하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이럴 때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 보면은 꼭 뭔가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매년 아이들 테스트 그 그림 아이들 그려보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공부머리가 낮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좀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초등 공부 이제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걸 꼽아야 될 텐데 초등 공부 이 세 가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핵심 세 가지 뭐 있을까요? 네. 네. 이거 지금 초등 공부뿐만이 아니라 유아, 초등, 중등, 고등까지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 가서는 내가 인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골라 가지고 좀 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인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필요한 걸 공부하기 위한 그릇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고등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핵심 공부는 똑같습니다. 국영수 우리가 국영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크게 보면 독서, 그다음에 영어, 수학 이 세 가지의 틀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른 과목들도 다 파생이 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인제 저희 아이가 6 살인데 유치원의 공부도 뭐 엄청나게 뭐 제가 뭘 시킨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독서, 영어, 수학이라는 것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 뭐 하루에 인제 책을 뭐 읽어 주고 그다음에 인제 영어 노래를 같이 듣고 그다음에 수학 뭐 부채물로 같이 개수 세어 보고 하는 거는 인제 유아도 그거를 3 개의 틀을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독서, 영어, 수학의 틀을 그냥 계속 같이 간다 해서 인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면은 인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귀에 들리면 거기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즘에는 뭐 "코딩이 뭐 핵심이다." 뭐 음. 아니면은 "논술은 반드시 인제 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이제 독서, 영어, 수학이라는 그 핵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음. 그런 것들도 인제 선택적으로 넣었다 음. 빼었다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독서, 영어, 수학인데 우리가 뭐 입시에서도 주지 과목 가장 중요한 과목 하면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음. 단순히 입시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봤을 때 뭔가 학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서, 수학, 영어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든지 이제 팔려고 하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막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뭐 코딩도 앞으로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한데 말 그대로 독서, 수학, 영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장 기둥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안 하고 앞에 거 코딩이 더 중요한데 독서도 안 하고 수학도 안 하고 영어도 안 하고 코딩만 한다 이런 것들 안 된다라는 핵심이 뭔지 딱 알고 그다음 펼쳐나가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또 이소연 선생님이 이제 자녀분 있잖아요. 이제 네. 6살인가요? 네, 지금 6살이에요. 네네. 자, 이제 내 아이는 이렇게 앞으로 더 공부시킬 거다. 초등 공부에 들어가면 요렇게 요 로드맵으로 요렇게 따라가는 게 또 역시 핵심으로서 중요하다. 요런 거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초등 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예. 우리 아이가 공부를 혹시라도 못하면 네. 제가 이런 부담은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아이의 어떤 공부에 있어서의 큰 틀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5살, 6살 이때부터 인제 살짝 사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엄마들도 왜 구몬 학습지 같은 거 좀 구몬 한글 막 이런 거 시작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인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초등 공부에 있어서도 예 중등, 고등 이렇게 입시까지 좀 큰 틀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시면은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좀 잘 못하더라도 네 우리 아이의 어떤 이제 그 발전을 보면서 인제 우리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로드맵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혹시 유아 학부모님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5살, 6살, 7살에 있어서는 일단 공부에 있어서의 워밍업이죠.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많이 읽어 줘서 독서에 대해서 듣는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 그다음에 입학 전에 인제 한글을 어느 정도 쪼끔 읽을 수 있을 정도는 해 주겠다. 그래서 저도 네 집에서 한글 놀이 같은 걸 하면서 인제 한글을 계속 저랑 같이 읽어 보는 연습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노래 같이 듣고 영어 책 쉬운 거 같이 읽어 주고 영어 영상 같이 보는 거 예 저는 인제 그 시작의 시기는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유아 시기에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초등학교 1 학년에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초삼 부터 나오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언제 시작을 하느냐는 부모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유아 단계에 있어서 이제 구체물로 사탕 같은 거 뭐 블럭 같은 거 수 블럭으로 이렇게 개수 한번 세어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초등이 인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때부터 로드맵을 인제 그려 보면은 일단 저학년 때는 우리가 시간이 쪼금 더 많죠. 그리고 학교 공부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 있고 수학 공부 있고 통합교과가 있는데 통합교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는 좀 공부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네 놀이하고 예 만들기 하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국어하고 수학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독서, 영어, 수학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독서는 계속해서 예 그 비율을 가장 높게 해 가지고 계속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는 저학년 때는 아무래도 고학년 때 수학이 쪼금 더 어려워지니까 고학년 때 수학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 저학년 그러니까 1 학년, 2 학년, 3 학년 이제 한 4 학년 요때까지는 쪼끔 더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수학보다 쪼끔 더 많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제 언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시간을 노출하고 내가 얼마나 그런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쪼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2 외국어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부모님이 노출해 주지 않은 이상 근데 그 노출의 방법은 가정에서 노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웃소싱해서 사교육을 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의도적으로 영어를 노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영어를 막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때는 뭐 집에서 영어 영상을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영어 노래를 틀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영어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하는 그런 영어를 노출해 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쪼끔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연산의 기초를 다지면서 이렇게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됐어요. 네, 저학년, 고학년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학년에서는 이제 그리고 예체능. 우리가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학년에 더 많죠. 일찍 하교를 하니까. 보통 태권도, 피아노, 미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가 흥미가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건 저학년 때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찍 끝나니까 부모님께서 뭐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과 후의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되니까 하나라도 조금 아이들 이렇게 스케줄을 채우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흥미를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많은 경험들 속에서 나중에 다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태권도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이런 피아노라든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들 중에서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것들 좀 해보고 괜찮다 하면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차피 이게 고학년이 되면은 학교가 늦게 끝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전공을 한다거나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미술만큼은 계속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저절로 고학년이 되면은 그거를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끊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독서는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 것이고 수학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확보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어가 그 다음으로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쨌든 독서는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가져가고 어렸을 때 영어를 조금 더 이제 귀를 트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이제 계속해서 받쳐주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이제 수학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 점점 늘리면서 영어는 계속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독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네, 이 뭐 글을 읽고 문해력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해하는 게 공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독서를 가장 먼저 하자. 그 다음에 고학년 되면 수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 수학에 더 열심히 달려야 되고 특히 영어는 조금 어릴 때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학년 때는 영어를 조금 더 하고 그다음 수학 그리고 예체능은 경험하는 위주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에코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스피커를 끄고 이제 이어폰을 꽂았는데 잘 이제 들리시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독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독서 습관 잡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네. 아이들 독서 습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독서 습관은 이제 독서에는 사실 왕도가 없죠. 문해력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문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자기가 해석하는 그 경험만이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문해력을 기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그 책을 영상으로 내용을 알게 됐다. 뭐 그렇게 해서 똑똑해졌다. 뭐 이런 걸로 문해력이 길러지진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책을 읽고 그거를 이해하고 자기가 이제 이해하는 글을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책을 읽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막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자고 나면은 오늘의 책 읽기 노동이 끝났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결국에는 제가 뭐 오늘 읽을 책 같이 뭐 읽어볼까 뭐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읽히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아이가 스스로 막 읽고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제 초등학교 때 막 남자애들 중에 독서 광인 애들이 몇 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이 반에서 막 읽고 있는 거를 아주 몇 년에 한 번 본 적은 있지만, 네, 제가 담임을 하면서도 막 진짜 책을 막 미친 듯이 읽고 하는 애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 본 적 있으세요? 뭐 1년, 2년에 1명, 2명 네. 정도? 예, 잘 없죠. 거의 잘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범생인 친구들은 선생님이 읽어주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서점에 가고 뭐 도서관에 가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고 독서를 쓰고 하는 거를 하긴 하지만 이 책 자체의 재미에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계속 읽어주고 같이 함께 고르고 그다음에 서점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살짝 조금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책 좀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대 없이 그냥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서점에 가가지고는 책도 한번 사보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온 가족이 같이 앉아 가지고는 책도 읽어보고 이런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 갔다 와 가지고 방과 후에 또 뭐 학원 갔다 오고 막 저녁 차려 주시고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저녁에 숙제하고 막 하다 보면 금방 자는 시간 되는데 온 가족이 같이 앉아 가지고 30분 동안 독서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도 독서 습관이 이게 진짜 잡혀져 있지 않은 친구들은 수학은 우리가 1대1로 과외하듯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독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음. 독서도 그렇게 1대1 과외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친구들은 진짜 옆에다가 앉혀놓고 한 줄 한 줄 진짜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유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하는 것처럼 4학년, 5학년인데도 너무 독서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 한 줄 읽고 걔 한 줄 읽고 저 한 줄 읽고 걔 한 줄 읽고 그다음에 이번 한쪽은 네가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해서 그거를 정말 1대1 과외하듯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서에 있어서 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독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새로 배워요. 뭐 부동산, 뭐 경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처음부터 당연히 할 수 없잖아요. 예. 누군가 한 명이서 같이 끌어주는 사람, 뭐 멘토의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뭔가 끌어주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떼면은 알아서 아이들이 읽겠지 하다 보니까 그 독서 사다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많이 잊게 되고,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어?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앉아서 책 좀 읽어봐라, 책 좀 읽어봐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같이 진짜 앉아가지고, 이제 아이랑 책을 읽어보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부모님이 읽고 싶으신 책을 읽고 계시면 옆에서 아이가 그 시간에 읽어보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독서에는 이제 왕도가 없으니까 읽어주시는 노동, 함께 같이 읽는 노동, 도서관에 가는 노동, 온 가족이 책데이 하는 노동,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서 억지로 계속 기대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금방 독서 습관을 갖게 될 거라고 또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많이 잔소리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도서관 문화가 막 되지 않으셔가지고, 처음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이제 다른 친구네 집 책이랑 저희 집 책의 전집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계속 집에 쌓아놨어요. 제가 읽든지 안 읽든지 계속 쌓아놓고, 뭔가 책을 계속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경 설계의 중요성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책상 위에 독서대에 오늘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미리 펼쳐놓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갔다 왔는데 독서대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거 뭐지? 하고 한번 훑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또 뭐 재미있게 막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주변에 책들이 많고 책을 읽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이제 이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책과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 문제는 저도 그렇게 책을 계속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조금 더 읽는 양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서는, 진짜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책을 읽는 것에서 이미 어떤 친해진 래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과 훨씬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 때 결과가 안 나온다고 너무 이제 실망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부모님도 함께 이제 독서의 재미를 알아가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사다리 이야기가 인상적인데요. 독서 사다리.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요즘 부모님들 참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안 하고 뭐 놔둘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고 싶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놔두는 아이들도 사실 교실에 많죠, 선생님?
그쵸. 많죠.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콩나물쌤 강의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진짜 상위 0.1% 이십니다. 그쵸. 예. 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듣는 줄 아는데 교실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막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여서 그렇지.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이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수학은 가르치면서 왜 독서는 안 가르치냐. 이렇게 음. 독서도 옆에 해주시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조급한 마음 없이 좀 빨리 좀 뭔가 완성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없이 좀 꾸준히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SNS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성공 사례만 쫙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성공 사례가 한 개 올라오면 쫙 퍼지니까 이게 막 몇천 명, 몇만 명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대표적으로 엄청 성공한 것만 나오니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되든 안 되든 조금 하시는 거. 그리고 이서연 선생님도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크면서 필요하니까 점점점 저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에 갖춰놓고 좋아하도록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었고요. 잠깐 채팅창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6학년 이젠 늦은 건가요? 절대 늦지 음, 않았죠, 음. 선생님. 네, 늦지 않았고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AI 아닌가요? 말씀이 술술술. 예, 제가 지금 쉬어가지고 입이 엄청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다독상 그거 이렇게 번수에 집착을 하셨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네. 그렇고 이제 하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사의 태권도 피아노를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까 이제 음, 예체능 말씀을 드려서 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권도 피아노가 차지하는 시간이 제가 이제 만약에 뭐 태권도는 주 3회, 피아노는 주 2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 아이가 힘들어서 엄마 나 피아노 하기 싫어 막 이렇게 하는데 굳이 다니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재미있어 하면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오히려 스트레스 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는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 이제 4학년인데 태권도 피아노 공부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습 만화에 빠져 있다. 억지로 못 읽게 하기도 그렇고 영상 시청보다 낫겠지 싶어 놔두고는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네, 학습 만화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글밥 많은 책도 어머님이 같이 읽어주시는 것까지 플러스 해주시면은 네, 같이 이제 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호기심 많고 뭐든지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 예체능 원하는 거 다 시켜주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또 해줬어요. 아까 예체능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학원을 이것저것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교육에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음, 이것저것 시켜주셨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걸로 잘한다 못한다의 어떤 평가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새로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평가가 없으면 그 학원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음, 받는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성인이 돼서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막상 배우려고 하니까 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네. 부모님이 제가 힘드시지만 허리띠 막 졸라매가지고 자식들 가르칠 때는 제가 배울 때는 멋모르고 막 재밌다라고 배웠는데 막상 제 돈 내고 배우려고 하니까 못 배우겠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막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제 원하는 거 엄마 마음으로는 다 시켜주고 싶죠. 그쵸?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시켜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이제 나중에 이제 점차 그 학원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이한테 뭐 제 거 아껴 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너무 무리하는 선으로 내가 아이한테 해 주다 보면은 아이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가 또 왜 이것밖에 못 해줄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하고 너 정말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이야기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원트, 예, 이거에 대한 거를 잘 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결핍이 꼭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 결핍이 분명히 성장의 동기로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어떤 수입에 있어서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합의점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가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내뱉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지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는 요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어느 정도나 하는지 일단은 보셔야 되겠고, 하고 나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포부 같은 것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저희 둘째 딸도 하고 싶다는 거 많은데 그냥 그거예요. 맛만 보고 싶다. 한 네, 번, 그쵸. 두 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데 막 저걸 가지고 뭔가 열심히 막 배우고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맞아요. 싶다 그러면 맛만 보고 그래도 한번 해볼래? 나 더 해볼래? 그랬는데 뭐 싫다 그러면 그만하고, 네, 아이와 함께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쉬시느라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술술술 나오시는데 빨리 또 새로 이제 또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자, 역시 책 좋아하게 되는 데는 이제 좋아하는 책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어떤 기준들이 있던데 이 항목에 따라 추천 책들 몇 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을 때 조회수가 정말 많았고, 이걸로 인제 글밥 있는 책, 재밌는 책에 대한 어떤 뭔가 사람들의 인식이 쪼끔 더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판타지 소설일지라도 예, 글 있는 책을 읽는 친구들은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판타지 소설만 읽던 애들, 예, 그 친구들 언어 영역 점수 굉장히 높은 거 혹시 보셨어요? 영상에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 막 판타지 네. 소설만 읽던 친구 있지 네네. 않으셨어요? 간혹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네네. 언어 영역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보면은. 음. 네. 근데 실제로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설책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책만 정말 읽었어요. 다른 책은 하나도 안 읽고. 그런데도 언어 영역 점수는 정말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편독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글이나 책이 뭐 엄청 교훈적이고 진짜 좋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꼭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책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게 근데 만화책이라든지 글이 없는 거면 문해력을 향상시켜 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글밥이 있는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아이들이 흔한 남매, 엉덩이 탐정, 나무집 뭐 이런 책 정말 많이 읽잖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윈피키드, 그다음에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마법의 시간 여행, 그다음에 수상한 시리즈도 요즘에 정말 많이 보죠. 수상한 뭐 이렇게 무슨 방송국 수상한 사정실 계속해서 박효숙 작가님이 내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복인의 떡집 뭐 막 그런 것도 아이들이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글밥 있는 책, 이거는 이제 다 어떤 거든 그냥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즘에 아무래도 사회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많이 이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거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친구 관계에 대한 책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사회성이라는 건 물론 직접 부딪히면서 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은 친구를 모두 잃어버리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그리고 나서 막 스스로 반성하는 표정, 예, 얼굴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모두 잃어버리는 방법. 네, 그다음에 내 멋대로 친구 뽑기. 예, 이것도 좋아합니다. 내 멋대로 친구 뽑기. 그다음에 인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좀 화를 잘 내고 갈등을 잘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 잘 내는 법, 네, 이것도 많이 읽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학년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추천을 하는 책이 양파의 왕따일기죠. 네, 양파의 왕따일기 책을 읽다 보면 거기 안에는 여자아이들의 어떤 친구 관계의 갈등이 잘 녹아져 있어서 그거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조금 더 글밥이 있는 걸로 체리새우 비밀 그립니다. 이것도 여자아이들이나 그런 갈등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이것도 재미있게 저도 읽었고 아이들도 고학년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3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과학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회과학을 접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사회나 과학 내용과 관련된 책을 이제 1학년, 2학년 때 함께 읽어보고 또 3학년 현행하면서 읽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학년 사회에 제일 처음에는 어떤 지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과 오늘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책 말고도 그거랑 비슷한 주제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담은 그림지도, 네, 방방곡곡 우리 특산물, 네, 조상들은 어떤 도구를 썼을까, 네, 관혼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 뭐 이런 책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랑 동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석 삼킨 강아지, 열려라 곤충나라, 동물들이 사는 세상 이런 동물 자석 관련된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3학년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은 그 주제를 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잠시만요. 그렇죠? 책 제목 리스트를 좀 공유해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주셨던 거 제가 커뮤니티에 좀 공유를 네네.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말씀하셨던 책 리스트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소 네. 아이가 글밥 많은 책을 아직 힘들어합니다. 그냥 글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연히 오디오북 같은 음원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좀 수월하게 읽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활용을 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것만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길러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글을 눈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때 쓰는 뇌랑 그 다음에 내가 들으면서 이해하는 때 쓰는 뇌랑 영상을 보면서 쓸 때 쓰는 뇌가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론 책에 대해서 친밀감을 주는 느낌, 책에 대해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주는 기능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문해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책과 친해지되 거기다 뭐 오디오북으로 들었던 거를 책으로 읽어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경험을 함께 해야 됩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수학관에서는 이제 선행 이야기가 조금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네. 선행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들이 많았는데 또 네. 요즘에 이제 수학 선행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이해들이 생기셨어요. 근데 음. 또 안 하자니까 또 불안하고 이런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공교육 교사다 보니까 선행은 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저 결론은 무조건 선행은 아이가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봤을 때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감각이 타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막 궁금해요. 궁금해서 다음 것도 알아보고 싶고 막 더 배우고 싶은데 선행 막아. 무조건 막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한테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현행 정도를 하는 거에 충분히 괜찮아요. 예, 그 정도로 복습하고 심한 문제집도 좀 풀어보면서 도전도 해보고 다시 개념을 다지고 하는 것에 충분한데 선행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아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너무 뛰어난 아이, 너무 느린 아이를 제외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한 학기 정도의 예습을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빠르면 1년을 예습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선행이 아니라 예습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은 이제 방학 때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한번 좀 보고 간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거의 어떤 그 기준은 이제 아예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행에 대한 복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됐으면은 이제 그 전 학기에 우리 아이가 수학이랑 수학 익힘책 교과서를 보면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개념 자기가 말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근데 여기에서 또 많이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선행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현행이라는 부분이 좀 그다음 학기, 좀 그다음 연도의 내용을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깊숙하게 알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현행에 뭐 최상위, 심화까지 완벽하게 해야 그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는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현행이 됐다라는 것은 현행의 수학이랑 수학 익힘책,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2단계 수준의 유형별 문제집 있잖아요. 이 정도의 문제집이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면은 현행이 된 거예요.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심화 문제집까지 막 100%다 잘 알고 이게 현행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교과서의 개념을 알고 수학 익힘책에서 이제 거의 오답률이 없고 그다음에 유형별 문제집에 정답률이 90% 이상 됐다라고 하면 현행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에 어떤 가장 쉬운 1단계 문제집으로 한번 보는 거죠. 이런 게 다음 학기 배우는구나. 네, 이렇게 한번 예습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길러줄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방학 동안에 이런 거 배운다고 했는데 선생님이랑 이런 거 배우네? 이렇게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한다 안 한다로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 아이를 보면서 지금 현행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시고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면 선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현행이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현행 복습의 비율을 조금 늘리고 예습의 비율은 6단원 중에서 한 2단원만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이를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에 보냈을 때 학원 선생님이 무조건 알아서 뭐 그거를 진도를 체크해 주실 거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학교의 어떤 수학 교과서, 익힘책, 학원에서 하는 문제집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네. 네네. 선행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말 그대로 아이가 잘하고 관심 있으면 해도 됩니다. 여기 질문도 지금 주셨는데요. 아이가 더 어려운 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지도해도 될까요? 네, 아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리고 아이의 실력이 되지 않는데 자꾸 나아가시는 분들 못하게 하시는 거고요.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뭐 TV에 나오는 신동들 보면은 6살, 7살에 대학 수학 하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이 그걸 하면서 즐거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방금 이소연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유형에서 90% 이상은 맞아야 된다. 이 기준. 그러면은 한 학기 예습 정도 가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유형은 고사하고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 문제집도 막 틀리는데 옆에 아이가 선행을 이렇게 한다니까 안 하면 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또 하나 추가를 드리자면 사실 반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집에서 90% 이상이 정답률이 나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한 반에 많지 않죠. 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의 네. 실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면 하셔도 되겠고. 자, 1부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영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영어 공부 핵심 포인트랑 그 학년별 공부 그런 순서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어떤 시간이나 노력의 어떤 결과물들이 더 많이 이제 보이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입력과 출력이 있잖아요. 입력을 하는 방법은 이제 듣는 방법, 그리고 읽는 방법이 있고, 출력을 하는 방법은 말하고 쓰는 방법이 있죠. 근데 입력과 출력은 서로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듣는 방법이랑 읽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영어 영상과 영어 독서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우리가 실제로 막 엄마가 영어를 엄청 잘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막 쓰고 하는 거가 없잖아요. 저도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영상을 함께 같이 보고 영어 책을 읽고 하는 방법밖에는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다음에 출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말을 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 상호 같이 대화를 하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읽었던 거, 뭐 잠깐 알게 된 거를
그냥 일상에서 한마디라도 써보는 거죠. 네, 그냥 간단한 거라도 써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학년 정도 넘어가지고 조금 영어 일기라는 거를 써볼 수가 있고, 그 전에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해지는데 저는 영어 노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집에서 아이가 뭐 놀이할 때 유튜브에서 슈퍼 심플송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음에 익숙해지고 뜻은 몰라도 대충 이런 거 이렇게 재밌게 그냥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노래 같은 것들을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요때 이제 한다 하면 알파벳 같은 거 처음 접해보고, 이제 파닉스 같은 거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슨 소리가 음가가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거를 살짝 좀 알고 이제 초3을 시작을 하면은 사실 자신감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에 엄마가 이제 읽어주거나 하는 거, 발음 같은 거 이제 많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같이 이제 영어랑 친해지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 영어 그림책 같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영어 영상 같은 거 이제 유튜브에도 재미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뽀로로를 영어로 본다거나, 제일 쉬운 게 좀 뽀로로가 그나마 쉽잖아요. 네, 뽀로로 영어로 본다거나, 그 다음에 뭐 페퍼피그를 영어로 본다거나, 그다음에 울프 있거든요. 또 울프 혹시 아세요? 울프라고 하는데 그 영어가 사실 몇 마디 안 나와요. 예, 근데 어쨌든 영어라는 영상을 보고 있다. 그리고 영어 몇 마디 안 나온다. 이제 이걸로 이제 좀 초급 단계의 영어 영상 같은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어 영상을 틀어주면 이제 영어로 된 거는 잘 안 보려고 한다. 영어 노래를 틀어주면은 영어 노래를 안 듣는다고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상에 있어서는 월화수목금 이제 평일에는 영어 영상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규칙을 지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거에 있어서는 별로 잔소리가 많거나 이제 아이한테 규칙을 막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담임 교사를 하면서도 별로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지켜야 할 거 몇 가지를 정해놓고 딱 그거는 반드시 지키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른 잔소리에도 더 그러니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잔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지만 딱 몇 가지만 하게 되면은 그 몇 가지에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건 알아요. 평일에는 영어 아니고는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평일에는 영어 영상, 넘버블럭스나 뭐 페파피그나 뽀로로나 울프 이 정도로 이제 쉬운 걸로만 이제 자기가 몇 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좀 보고 싶은 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영어에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파닉스 같은 거를 읽히게 됐고, 조금 더 이제 영어 책을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을 읽다가 이제 우리가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영어의 읽기를 연습할 수 있게 좋게 나오는 책들을 말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옥스포드 리딩 트리 해가지고 ORT죠. 저도 이제 ORT 북은 사놨습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사놔야 조금 더 싸길래 뭐 10 몇 단계까지 사놨는데, 지금은 1단계, 2단계 아이랑 같이 보고 있죠. 어차피 영어는 못 읽으니까 제가 읽어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꼭 ORT북이 아니더라도 리더스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단계를 높여가면서 같이 읽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입시 시험도 결국에는 수능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막 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어 읽기의 중요성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리더스북,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다면 얼리 챕터북,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과 글이 같이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영어 영상의 수준도 조금 더 올려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영어 그림 단어장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영상을 보다가 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쓰고 옆에 그 단어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고 하면서 노트를 채워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또 영어 책의 수준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챕터북, 뭐 글씨만 있는 책들을 읽는다거나, 영어 영상도 같이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근데 영어 일기를 써봤을 때 완벽한 문장을 써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한번 쓸 수 있는 거 써보고, 모르는 거는 구글 번역기로도 한번 돌려보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학년 이후로는 이제 문법 공부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법 공부, 단어장 만들기도 하라고, 저희 반 아이들한테
애들한테도 5학년, 6학년 되면은 중학 예비 우선순위 이런 거 사가지고 외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휘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도 조금 더 많이 늘려가는 그런 단계. 결국에는 영어의 어떤 체계 단계가 올라가고 영상의 단계가 올라가는 영어 그 입력을 수준을 높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진 않겠지만, 네. 네네. 저학년 때는 이제 노래랑 영상 위주로, 입력 위주로 이제 알파벳 파닉스 하고, 중학년에는 얼리 챕터부, 고학년으로 이제 책을 자꾸 넓혀가면서 좀 긴 책으로 넘어가는 방법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법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고학년 정도 이상 돼야지 이거 문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법부터 시작하면 또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게 문법, 저희 어릴 때 문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막 문법 언제 시작해요? 문법부터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